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영어 채널을 통해서 영어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시려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은우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유튜브 정보 그리고 팁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은우 아빠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냐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FTC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파라는 법을 만들었고 그 법이 2020년에 적용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로운 정책을 1월 6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컨텐츠 관련된 이 정책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로 많으실 텐데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과연 우리나라 채널들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혹은 해외 유튜버 채널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는지를 제가 발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을 해볼까요? 자, 제가 지난번에 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이 카파에 대한 법 조항과 유튜브 측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거다라는 자세한 정보들은 이미 영상을 올려두었는데요. 아직도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영상을 보신 다음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월 6일부터 이제 이 아동 콘텐츠 관련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됩니다라는 영상을 유튜브 측에서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속에서는 익히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을 다루었는데요. 만약에 내 채널의 영상들이 이제 13세 미만의 키즈 영상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내 채널에는 이제 개인 맞춤형 광고가 붙지 않게 되고요. 또 댓글도 달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채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채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슈퍼챗 같은 것을 통한 수익 창출도 불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이제 새롭게 적용이 될 텐데 저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수집한 다음에 이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편집해서 올리는 이유는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께서 저에게 문의를 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문의를 주셨던 분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인 거죠. 근데 그 초등학생 분께서 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널의 구독자가 무려 60만. 예, 동영상을 봤더니 동영상의 조회수가 많은 건 2천만 조회수까지 되는 아주 유명한 초등학생 유튜버인데, 그러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 아직도 키즈 채널로 본인의 영상을 분류해 놓지 않고 계셨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자동으로 바꿔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등장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즈 채널로 해당이 되는 채널이었는데, 근데 이분 채널에 지금 제재 상태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13세 미만으로 본인이 채널을 바꾸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자동으로 그 영상을 키즈 영상으로 전환될 것을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 채널의 지금 제재에서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내 채널이 키즈 채널로 분류된다고 체크를 하시면 광고는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광고가 나오지 않을 뿐 광고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채널은 지금 모든 영상이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됐는데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된 것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지금 수익 창출이 전면 중단된 상태인 거죠. 아무래도 이 채널의 평균 영상의 조회수를 보면 많게는 2천만 조회수 그리고 적게도 한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가진 영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채널에 아마 한 달 평균 수익이 아마 수백만 원은 되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키즈 채널로 변경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변경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유튜브 측에서 자동으로 변경을 하고 아마 개인 맞춤형 광고 정도만 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지금 키즈 채널에 엄청나게 강한 제재를 가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까지 와서 문의를 주신 건데요. 분명히 제 채널 말고도 아마 다양한 채널들에게 문의를 했을 텐데 우리가 알듯이 제재를 일단 받게 되면 그 제재를 풀기도 어려울 뿐더러 왜 그렇게 됐는지 유튜브 측으로 설명받기가 정말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유튜브의 제재를 받지 않는 게 최우선인데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다시 되돌리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키즈 채널 정책을 그냥 만만히 봐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부랴부랴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 채널 말고도 다양하게 제가 모니터링했던 다른 채널들을 기준으로 유튜브
유튜브 정책이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유튜버를 가진 그분 채널은 팡킹님이란 채널인데요. 그 팡킹님은 형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동생이고 형이 있는데 형 유튜버 채널은 말킥입니다. 그러니까 말킥이란 채널이 형 채널이고 팡킥이란 채널은 동생 채널인데 말킥님도 구독자가 34만 명이나 되는 대형 유튜버에 둘의 구독자를 합치면 거의 100만이 되는 거죠. 근데 형은 만 13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형 채널도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쭉 해봤습니다. 말킹님 채널에 있는 영상 상당수도 이미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었거나 아니면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지 않은 영상들 중에서도 이미 그 영상에 광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정말로 많았어요. 두 채널이 서로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채널 전부 다 지금 키즈 채널 관련된 정책이 적용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제서 첫 주가 시작됐을 뿐인데 첫 주부터 제재가 상당히 빨리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 알고리즘이 그 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컨텐츠까지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유명한 유튜버 분들은 지금 현재 제재를 다 받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가지고 유명한 유튜버 분들 채널부터 일단은 제가 확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했던 것이 바로 허팝님인데요. 허팝님은 정말로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고 정말 초등학생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그래서 허팝님 채널은 초등학생 시청자도 정말로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 허팝님 채널은 아직 초등학생 컨텐츠로 분류된 영상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영상은 초등학생 영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초등학생들에게 유명하다고 해서 키즈 채널로 분류되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장난감 관련된 채널들을 다 돌아다녀 봤습니다.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이 장난감 리뷰어들이 진짜로 많잖아요. 그래서 장난감을 가지고 이 장난감을 뜯어가면서 언박싱도 하고 그거 가지고 놀고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는데 그 찍으시는 대부분들이 성인이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캐리TV가 있죠. 비슷한 채널 중에서 이제 뭐 유라야 놀자라든지 아니면 해피토이 이런 채널들은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놀만한 그런 장난감들 리뷰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층이 당연히 초등학생 저학년들이기 때문에 이미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 장난감 리뷰어들 말고 이제 키덜트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리뷰어 분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들의 주 시청층이 아마 성인들이 대부분이실 거다 보니까 본인들의 채널이 이제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될지 안 될지 정말로 혼란스러우실 텐데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어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키덜트 장난감을 다루시는 유튜버 분들 채널은 아직까지 크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되게 궁금했던 건데 바로 레고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레고라는 게 연령대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진짜. 아이들 레고부터 성인들까지 레고는 정말로 유저층이 넓은데 그래서 제가 레고 유튜버 분들 채널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다행히 대부분의 레고 장난감을 가지고 리뷰하시는 분들은 키즈 채널로 분류된 영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제가 궁금했던 건 이상훈님 TV였어요. 저도 이제 구독자이기도 한데 이상훈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키덜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피규어 그리고 레고들은 엄청난 고가의 제품들이라서 이상훈님 TV 채널을 가서 레고라든지 다른 이제 캐릭터들 장난감들을 많이 봤는데 다행히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지호토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 채널도 엄청나게 큰 채널인데 이분 채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고도 있지만 아이들이 노는 장난감도 같이 리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안에 레고도 있고 아이들 장난감도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 채널에는 레고가 상당 부분 키즈 채널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채널 안에 키즈 영상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으면 다른 영상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 채널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었는데 레고 시티에 경찰서 장난감 세트가 있거든요. 근데 14, 15, 16년도 거는 키즈 채널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나온 레고 제품은 키즈 채널로 분류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직 그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 채널에 13세 미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같이 섞어 놓게 되면 그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당연히 내 채널에 다른 영상들도 보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채널 안에 있는 영상이다 보니까 또 연령층이 다른 장난감이라도 키즈 채널로 분류를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채널을 운영할 때 되도록이면 아동용 컨텐츠를 한 채널에 섞어 놓는 건 그닥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국내 대형 유튜브 키즈 채널들도 상당히 발빠르게 채널이 전환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작은 유튜브 채널들 있잖아요. 국내에 아직 구독자가 이제 1000명, 10,000명이 되지 않은 그런 작은 유튜브 채널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하고 제가 몇 군데 채널만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특히나 걱정하는 것은 채널 안에 아동들이 나오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어린아이가 등장하고 있는 채널인데 그것도 주인공으로 그런 채널들이 아직도 소규모 채널이라서 아동용으로 바꿔놓지 않으신 채널이 정말로 많은 이제 키워나가는 채널이니까 지금 바꾸기가 너무 아깝겠죠. 이제 광고가 막 시작되고 있으실 텐데 그런데 유튜브 측에서는 이 아동들이 직접 등장하는 채널에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누가 봐도 내 채널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13세 미만이라면 되도록이면 아동용이라고 컨텐츠를 표시해 주는 게 이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무래도 이 법도 미국에서 만든 법이고 유튜브도 이제 미국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더 먼저 제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해외에 있는 외국 유튜버 분들도 정말 부지런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대형 유튜브 채널일수록 키즈 채널로 전환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아동용 장난감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흥미롭게 본 채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채널의 이름이 CharmX라는 채널인데 84만 명 유튜버를 가진 채널이에요. 이분이 어떤 유튜버냐면 우리나라로 보면 그냥 BJ예요. 근데 컨텐츠가 주로 어떤 컨텐츠냐면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서 이제 리뷰, 그냥 커멘트를 다는 거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그리고 컨텐츠도 대부분 내용이 키즈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 시청자들이 이제 성인들일 텐데. 근데 중요한 건 이분 컨텐츠 중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성대모사 하면서 대화하는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등장하는 건 인형인데 걔네들이 하는 대화는 성인들 대화야. 그런데 유튜브에서 이 인형들이 등장하는 모든 영상을 키즈 채널로 분류해놨어요. 그러니까 카파 조항 중에 캐릭터를 사용한 영상을 아동 컨텐츠로 분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딱 거기에 걸린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 채널에는 성인들이 이렇게 캐릭터를 활용한 것까지는 키즈 채널로 분류해놓지 않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주부터 자기 영상이 전부 다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니까 약간 멘붕에 빠져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키즈가 볼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아동 채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캐릭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굳이 그걸 쓸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는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분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유튜브 크리에이터 중에 가장 걱정을 많이 한 크리에이터 분들이 바로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그 캐릭터가 슈퍼마리오라든지 소닉 아니면은 포켓몬스터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이 유튜버 분들이 걱정을 정말로 많이 하셨는데 다행스럽게도 게임을 하는 유튜버 분들은 아직까지 키즈 채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국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렇게 키즈 관련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지금까지 제가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던 내용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를 모은 것들이 아직은 초창기라서 많지가 않은데요. 앞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해외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실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모이면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께서는 자기와 비슷한 내용과 컨텐츠를 다루는 이미 대형 유튜버 분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채널을 늘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나랑 비슷한 영상, 그리고 나와 비슷한 연령대가 나오는 영상의 대형 유튜브 채널을 늘 모니터링을 하셔서 대형 유튜브 채널을 기준으로 삼고 내 채널을 키즈 채널로 분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채널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대형 유튜브 채널들을 잘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 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이 키즈 채널 정책 관련된 사항들은 제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중요한 사항이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키즈 채널 관련된 영상도 꾸준히 시청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